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전 코미디언 서세원 씨의 근황이 각종 매체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일으키고 있는 큼직한 뉴스거리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케 함과 동시에 심지어 부러움에 침까지 흘리고 있다고들 합니다. 방송 출신 목사에서 아내 폭행과 이혼, 글로벌 사업가, 암호화폐 상장까지, 게다가 캄보디아 부동산 3조 원대 얘기. 와, 이 듣기만 해도 굉장한 것 같습니다. 한편 서세원 씨의 그 삶의 궤적을 되돌아보게 되면 롤러코스터를 연상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가 하고 있는 일이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 일인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제가 볼 적에는 다 말짱 도루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서세원 씨에게는 다소 기분이 나쁘겠죠. 하하, 근거 없이 또 남의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특히 남의 사업적인 이야기를 말입니다. 2021년 더 팩트 매체 보도에 의하면 서세원 씨의 암호화폐 SSO 코인이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몬에 상장되었다는 것입니다. SSO는 여러분들이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서세원 씨 자신의 이름, 이니셜을 땄다고 합니다. 서세원 씨의 이런 소식에 반기는 측도 있지만 우려를 표하는 측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려를 표하는 측의 의견을 들어보자면 서세원 씨의 SSO 코인이 상장된 거래소가 국내 4대 거래소라고 칭하는 업비트, 빗썸, 코인은 코비스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SSO 코인의 동량을 들고 있는데요. 지난 7월 8일에는 개당 50원이었던 가격이 13일에는 730원까지 치솟았다는 것입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10배 이상 강등한 것은 스캠, 즉 신용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물론 비트몬 내에서는 문제없이 거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스러운 내용이긴 하지만 어떤 분은 짜고 치는 그런 고스톱일 가능성도 있다고 점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세원 씨는 현재 본체인 서정희 씨와 헤어진 후 결혼한 와이프 그리고 어린 딸과 함께 캄보디아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서세원 씨는 또 다른 큼직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3조 원대 복합 건설업체를 주관하는 글로벌 사업가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팩트 보도에 의하면 서세원 씨가 캄보디아 내 대규모 부동산 건설 사업권을 따냈다는 것입니다. 더 팩트 보도는 서세원은 국내 코스닥 상장 기업의 총괄 대표로 있으면서 최근 캄보디아에서 방송국, 호텔, 골프장, 종합병원, 카지노 등을 개발하는 3조 원대 부동산 건설 사업권을 따내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또 서세원은 캄보디아 문화관광부 장관의 방송국 운영에 관한 제의를 받고 캄보디아 국영 스포츠 TV를 건립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우선 말만 들어봐도 이것이 실제라면 어마어마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 서세원 씨가 캄보디아를 완전 접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해외에서 한국분들의 사기 행각이 어떤 식으로 행해져 오고 있는가 하는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분들의 사기 행각은 주로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국가를 발판으로 자주 벌어진다는 점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캄보디아인가? 이제 이해가 어느 정도 갈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캄보디아와 같은 후진국에서는 한국인들이 사기를 치기가 아주 수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의 모든 것이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자면 돈을 투자하겠다. 뭐 이 정도 귀뜸만 해도 고위급 인사, 즉 대통령을 포함해서 장관까지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그들과 기념 촬영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진이 대단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이죠. 작전 시에는 대통령이나 장관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는 말을 빠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입을 벌리며 와 하고 감탄을 연발하죠. 이 순간이 바로 걸려 들어가는 그런 순간이 될 것입니다.
캄보디아 리서치 여행을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그게 2008년도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대학 총장을 만나서 제가 저술한 새마을운동 연구에 관한 책을 한 권 꺼내며 캄보디아 농촌운동에 대한 새마을 정책을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었습니다. 돈에 관한 한 그들은 주저없이 말을 꺼냅니다. 돈의 사용처에 대한 계획을 말하거나 이해를 하기도 전에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투자액을 언급하거나 엉터리라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여주기라도 하면 캄보디아의 웬만한 사람은 거의 다 만나서 기념 촬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선진국과 후진국, 큰 나라와 작은 나라의 차이가 아닌가도 생각됩니다. 제가 만약 사기 DNA를 갖고 있다면 아주 쉽게 사기를 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제가 직접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한국의 유명한 가수 모시는 저에게 캄보디아의 한 대학 총장이 건네주는 서류라면서 학교 건축을 포함한 대규모의 다양한 사업 설명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무척 들떠 있었습니다. 7, 8여 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 전혀 근거가 없는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한인의 농간이었습니다. 최근에도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비슷한 경제 수준을 지닌 빈공국, 즉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이런 국가를 근거로 하여 한국인 상대로 사기를 치는 한국인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간에서는 서세원 씨가 2005년 영화 도마 안중근 제작 이후를 마지막으로 국내 언론과 접촉한 바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그가 언론 매체에 나타난 것은 무려 15년 만의 일이 되는 셈입니다. 남의 사업을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현재 서세원 씨가 하는 사업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가 걸어온 지난날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은 그가 하는 일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늘어놓기는 좀 장황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거두절미하고 온라인상에서 검색을 해보더라도 서세원 씨는 선의를 행한 것보다는 그 반대가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암튼 서세원 씨가 하는 사업 내용이 사실이기를 바라며 사실이라면 성공을 빕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라몰라TV 배진용이었습니다.